아이, 해열제 좀 주세요. 네. 혹시 이 카드로 결제되나요? 이 카드로 되나요? 눈물 범벅이 된 젊은 여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40도 가까운 고열로 축 늘어진 5살 아들이 엎여 있었어요. 여자의 낡은 재킷 위로는 한겨울의 차가운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죠. 손에 쥔 카드는 방금 전 지하 연결 통로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이게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 내 아이에게 약을 먹여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약사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열에 들떠 신음하는 아이를 꼭 안으며 제발 결제가 되게 해달라고 속으로 수없이 애원했죠. 대체 이 가여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책임도 내 몫이다. 다시는 이 문 두드리지 마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그날 이후 윤서정의 세상에서 친정이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3년이 흘렀지만 그 말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특히 이렇게 손이 시릴 만큼 추운 밤이면 그 말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새벽 2시 서정은 여전히 박스를 접고 있었다. 낮에는 식품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재택으로 받은 박스 접기 일감을 붙들고 앉았다. 한 개당 50원. 밤새 100개를 접으면 5,000원. 잠을 줄이면 150개. 그렇게 계산하며 손을 움직이는 게 그녀의 하루였다. 작은 원룸 한쪽 구석, 아들 도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5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엄마 옆에 앉아 색칠 공부를 하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어느새 잠들어 버리는 아이. 서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이불 밖으로 삐죽 나온 작은 손. 그 손을 덮어주려다 서정은 멈칫했다. 장갑이 한 짝밖에 없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분명 2짝 다 끼고 있었는데 서정은 급하게 가방을 뒤졌다. 없었다. 현관 신발장, 베란다, 화장실까지 뒤졌다. 여전히 없었다. 길에 떨어뜨린 게 분명했다. 장갑 한 짝, 겨우 5,000원짜리였지만 서정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내일 당장 새 장갑을 살 여유가 없었다. 통장 잔고는 8,000원. 도화 우유값과 버스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다음 주 월요일 공장 급여일까지는 아직 나흘이나 남았다. 서정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었다. 낡고 보풀 일어난 목도리. 그걸 아이 손에 감아주기로 했다. 어차피 자신은 실내에서 일하니까. 춥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아이의 손을 만졌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정은 그 손을 2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었다. 따뜻해지라고. 제발 감기 걸리지 말라고. 약 살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올겨울 첫눈이었다. 아이들은 좋아하겠지. 눈사람 만들자고 졸라댈 거고, 눈싸움 하자고 할 거고.
하지만 서정에게 눈은 그저 더 추워진다는 신호일 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편의점 사장이었다. 내일 야간 근무 한 타임 더 들어올 수 있냐는 문자. 서정은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다. 네. 그 한 글자. 도화를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나가야 했다. 또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다. 또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살아남으려면 해야 할 일이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다. 12월 18일. 일주일 뒤면 크리스마스. 동네 슈퍼마다 트리가 반짝이고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도아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올 것이다. 누구는 뭘 받았다고, 누구는 뭘 갖고 싶다고. 서정은 눈을 감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속으로만 되뇌었다. 소리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때 도아가 뒤척였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배고파? 서정은 냉장고 쪽으로 눈을 돌렸다. 김치 한 통, 계란 3개, 우유 한 팩. 내일 아침까지 버틸게. 그게 전부였다. 서정은 일어나 라면을 꺼냈다.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마지막 한 개. 그걸 끓여 아이에게 먹이고 자신은 김치로 밥을 먹을 생각이었다. 물이 끓는 동안 서정은 창밖을 봤다.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저 눈이 쌓이면 내일 아침 길이 미끄러울 것이다. 도화를 업고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이 더 위험해질 것이다. 장갑도 없는 아이 손이 더 시릴 것이다. 서정은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울면 안 됐다. 울 시간에 박스 하나라도 더 접어야 했다. 울 힘으로 내일을 버텨야 했다. 라면이 끓었다. 서정은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고 아이를 깨웠다. 도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다는 듯이.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억지로. 엄마는 웃어야 하니까. 맛있어? 응. 엄마도 먹어. 엄마는 배불러. 도아가 다 먹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서정은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그릇을 치우고 아이를 다시 재웠다. 목도리를 손에 감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우리 도아. 아이는 금방 잠들었다. 서정은 다시 박스를 접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1개, 2개, 3개. 숫자를 세며 손을 움직였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다. 그리고 그 겨울밤 서정은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할 거라는 걸. 한 장 남은 장갑처럼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기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저녁 서정은 어린이집에서 도아를 데려오는 길이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이 매서웠다. 목도리를 손에 감아준 도아가 자꾸 손을 호호 불었다. 서정은 아이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걸었다. 집까지 2정거장. 걸어가면 버스비를 아낄 수 있었다. 서정은 아이를 업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도아의 몸이 평소보다 뜨거웠다. 도아야,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엄마 어깨에 기댔다. 그 순간 서정은 알았다. 열이 나고 있다는 걸. 어젯밤 찬 손 때문에, 장갑 한 짝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이다. 서정은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가서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여주고 해열제를 먹여야 했다. 하지만 해열제가 집에 있었던가? 서정은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달 다 떨어졌다. 사려고 했는데 잊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살 돈이 없었다. 약국 앞을 지나칠 수 없었다. 서정은 도화를 업은 채 약국 문을 밀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약사가 물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어린이 해열제요. 5살이요. 약사가 선반에서 약을 꺼냈다. 서정은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멈칫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10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5개. 손으로 세어봤다. 2,700원. 약값은 3,500원이었다. 저 죄송한데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서정은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단말기에 찍었다. 삑승인 거절. 한도 초과. 약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없었다.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약국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도아가 엄마 등에서 가늘게 신음했다. 엄마 목 아파.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약 하나 못 사주는 엄마. 장갑 하나 못 사주는 엄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 그때 앞쪽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보였다. 지하 연결 통로 입구 벤치. 한 노인이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옷차림은 평범했다.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할머니처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호흡이 가빴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서정은 지나쳐 가려 했다. 내가 남 도울 처지가 아니야. 지금 내 아이도 아픈데, 나도 살기 힘든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도아가 말했다. 엄마 저 할머니 죽겠다. 서정은 멈춰섰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죽겠다. 할머니 죽겠다. 그 순수한 걱정 앞에서 서정은 선택을 해야 했다. 지갑 속 2,700원.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편의점이 보였다. 서정은 도화를 업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물 한 병, 500원. 약국에서 파는 건 안 되지만 편의점에 있는 응급용 두통약이라도 1,500원. 그리고 핫팩 2개, 1,000원.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나오니 손에 남은 건 없었다. 정확히 2,700원을 다 썼다. 서정은 노인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물병을 건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다. 뚜껑을 열지 못해 서정이 대신 열어줬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약을 내밀자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가늘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서정은 핫팩을 주머니에 넣어드렸다. 119 불러드릴게요. 서정이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노인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쥐어줬다. 오늘은 이걸로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이건 못 받아요. 아이가 아픈데 받으세요. 노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간절함이 있었다. 서정은 카드를 받고 말았다. 꼭 돌려드릴게요. 119에 전화를 걸었다.
위치를 알렸다. 잠시만 기다리시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노인을 다시 봤다. 노인의 몸이 툭 기울었다. 서정은 깜짝 놀라 부축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 아니, 사라지는 느낌? 서정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봤다. 벤치에 아무도 없었다. 노인이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서정은 주변을 둘러봤다. 지하 연결 통로는 텅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지나갔고 노인만 온데간데 없었다. 손에 쥐어진 카드만이 방금 일의 증거였다. 서정은 그 카드를 내려다봤다. 검은색 카드. 이름도 없고 은행 로고도 없었다. 그저 번호만 새겨져 있을 뿐. 도아가 엄마 등에서 중얼거렸다. 엄마 할머니는? 응, 할머니는 집에 가셨어.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약사가 서정을 알아봤다. 아, 다시 오셨네요. 네, 저 해열제요. 약사가 다시 해열제를 꺼냈다. 서정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 될까? 이게 정말 작동할까? 단말기 위에 카드를 올려놓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삑 결제 완료. 약사가 영수증과 함께 약을 건넸다. 네, 여기요. 아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서정은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정은 손에 든 약 봉지를 꽉 쥐었다. 도아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카드는 대체 뭘까? 저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왜 사라진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집으로 가는 길, 서정은 계속 그 생각만 했다. 그날 밤 서정은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집에 도착해 도아에게 해열제를 먹이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여줬다. 다행히 열은 조금 내렸다. 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서정은 잠들 수 없었다. 카드를 탁자 위에 놓고 봤다. 검은색 플라스틱 한 장. 이름도 없고 은행명도 없었다. 그저 숫자만 새겨져 있을 뿐. 일반 교통카드처럼 보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고. 서정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검은색 카드 이름 없음. 교통카드 주인 찾기.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 할머니는 누구였을까? 사라진 것도 이상했다. 119를 불렀는데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아니, 정말 있었던 걸까? 서정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드는 실제했다.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버스비도 정말 결제됐다. 서정은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며칠이 지났다. 서정은 매일 그 지하 연결 통로를 지나갔다. 혹시 저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카드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벤치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서정은 카드를 사용했다. 버스를 타야 했고 지하철을 타야 했고 도아를 데리고 움직여야 했다. 매번 단말기에 찍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경찰이 오는 건 아닐까?
혹시 카드 주인이 신고한 건 아닐까? 하지만 카드는 계속 작동했다. 잔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됐다. 서정은 점점 불안해졌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도, 아이를 재울 때도 그 카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혹시 이게 도난 카드는 아닐까? 혹시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악몽을 꿨다. 경찰이 집 앞에 서 있는 꿈. 수갑이 채워지는 꿈. 도아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안아줄 수 없는 꿈. 그러면서도 카드를 버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당장 내일 아침 도아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고 돈은 여전히 없었다. 서정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중에 갚으면 돼. 주인을 찾으면 돼. 그때 가서 사정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일주일이 지났다. 서정은 여전히 카드를 사용했고 여전히 불안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날이 왔다. 공장에서 퇴근해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였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냥 주차된 차가 아니었다. 엔진이 켜져 있었고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 서정은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차 문이 열렸다. 중년 남자 한 명이 내렸다. 정장 차림, 깔끔한 헤어스타일, 무표정한 얼굴. 그 남자가 서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윤서정 씨?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윤서정 씨 맞으시죠? 카드 사용 기록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동행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서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도아는 어쩌지? 아이는 누가 돌보지? 나는 감옥에 가는 건가? 정가자가 되는 건가? 서정은 입술이 떨렸다. 손도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확인 절차입니다. 차에 타시죠.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인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움직였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 도망칠 생각도 안 났다. 차 문이 열렸다. 서정은 차에 올랐다. 가죽 시트, 따뜻한 히터, 조용한 엔진 소리.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이요? 네. 궁금한 건 도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서정은 창밖을 봤다. 익숙한 골목이 멀어졌다. 도아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차는 달렸고 서정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것. 차는 시내를 벗어나 큰 병원으로 향했다. 대학병원. 서정은 그 앞을 지나다닌 적은 있어도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동네 의원이면 충분했고 큰 병은 걸린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돈이 없었다. 차는 정문이 아니라 옆쪽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다. 경비가 차를 확인하고 바로 개방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버튼이 눌렸다. 서정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고르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호텔처럼 꾸며진 공간. 대리석 바닥 간접 조명, 그림들이 걸린 벽. 일반 병동과는 완전히 달랐다. 남자가 앞서 걸었고 서정은 따라갔다. 복도 끝 방 앞에서 남자가 노크했다. 회장님 모셔왔습니다. 회장? 서정은 귀를 의심했다. 문이 열렸다. 남자가 서정을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병실. 아니,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 같았다. 거실, 침실,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 전경이 보였다. 그리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서정은 숨이 멎었다. 그 할머니였다. 지하 연결 통로에서 쓰러져 있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깔끔한 환자복을 입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빛은 또렷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변 분위기가 달랐다. 범접할 수 없는 기운 같은 게 느껴졌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서정을 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앉으세요. 서정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소개했다. 서정임 회장님이십니다. 정임유통 창업자이십니다. 정임유통? 서정은 그 이름을 알았다. 식품 유통 대기업. 전국 마트와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 자신이 일하는 공장도 정임유통 협력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 창업자가 지금 눈앞에 앉아 있었다. 서정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놀랐죠.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서정은 손을 꽉 쥐었다. 말을 해야 했다. 사과를 해야 했다. 카드를 돌려줘야 했다. 죄송합니다.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서정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임은 카드를 보지 않았다. 그저 서정을 봤다. 그날 왜 나를 도왔나요? 네. 약도 못 살 돈밖에 없었죠. 아이도 아팠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 돈을 썼나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였을까? 그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도화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렇게 했을 뿐이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해요. 서정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다. 정임이 창밖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30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수백억을 굴렸고 수천 명을 먹여 살렸죠. 그런데 그날 길거리에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나를 안 도왔어요. 서정은 숨을 죽였다. 다들 지나갔어요. 바쁘다고, 관계없다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마지막 돈을 내게 줬죠. 정임이 서정을 다시 봤다. 난 당신이 가진 돈보다 당신의 선택을 봤어요. 서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해요. 기회요? 일자리요. 우리 협력사 중 하나에 자리가 있어요. 지금보다 조건이 나을 겁니다. 서정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그날 죽을 뻔했어요. 심장 문제로 쓰러진 거였죠. 당신이 물과 약을 줬고 119를 불렀고 그래서 살았어요.
이건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정임이 일어났다. 서정도 따라 일어났다. 다음 주 월요일 해뜰 식품 공장으로 가세요. 인사팀에 연락해뒀어요.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하다는 말도 죄송하다는 말도 모두 부족하게 느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임이 서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생했어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그 한마디에 서정은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들은 위로였다. 며칠 뒤 서정은 해뜰 식품 공장에 출근했다. 정규직 계약, 4대 보험, 월급은 이전보다 50만 원 더 많았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었다. 재택 부업도 줄일 수 있었다. 도아에게 새 장갑을 사줬다. 두툼하고 따뜻한 것으로. 엄마 예쁘다. 아이가 웃으며 장갑을 끼는 모습을 보며 서정도 웃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듯 보였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해뜰 식품 공장은 서정이 이전에 다니던 곳보다 컸다. 3교대 시스템, 200명 넘는 직원, 깔끔한 위생복과 시설. 서정은 포장 라인에 배치됐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내려오는 제품을 검수하고 박스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는 일. 단순했지만 집중력이 필요했다. 하루 8시간, 쉬는 시간 빼고 계속 서서 일했다. 손은 빨라야 했고, 눈은 정확해야 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서정은 누구보다 성실했다. 지각 한 번 없었고, 조퇴도 없었고, 라인 속도를 맞췄다. 점심시간에도 먼저 나가지 않고 정리를 도왔고, 퇴근 후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청소를 거들었다. 하지만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 사람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던데. 싱글맘이래.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속삭임은 항상 서정 주변을 맴돌았다. 식당에 앉으면 자리가 비었고,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면 대화가 끊겼고, 라인에서 일하면 동료들이 조금씩 거리를 뒀다. 서정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익숙한 일이었다. 이전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늘 그랬다. 싱글맘이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일만 열심히 하면 됐다. 돈만 벌면 됐다. 도아만 잘 키우면 됐다. 2달이 지났다. 서정은 라인 작업에 익숙해졌고 실수도 줄었고 반장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최명배 반장. 까칠하지만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타입이었다. 윤 씨, 이번 달 실적 괜찮네. 계속 이렇게만 해. 서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칭찬이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졌다. 긴급회의 소집, 전 직원 작업 중단. 공장장이 창백한 얼굴로 앞에 섰다. 대형 불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3일 전 출고된 제품 5천 박스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가 내려졌고 손해액은 2억 원 이상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원인은 배합실 온도 조절 실수입니다.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공장장이 종이를 들어 올렸다. 그날 배합실 담당자는 윤서정 씨입니다. 서정의 심장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서정에게 쏠렸다. 잠깐 저는
일지에 서명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서정은 앞으로 나갔다. 떨리는 손으로 일지를 받아봤다. 3일 전 날짜, 배합실 온도 체크란,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 하지만 그날 서정은 배합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은 포장 라인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배합실은 다른 층이었고 가본 적도 없었다. 저는 그날 포장 라인이었습니다. 배합실에 안 갔어요. 출입 기록은요? 제 카드로는. 서정은 말을 멈췄다. 그날 카드를 잃어버려서 동료에게 빌렸었다. 점심 먹으러 갈 때 자신의 카드가 안 찍혀서 옆 사람 카드로 같이 찍었었다. 카드 기록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공장장의 목소리는 차갑했다. 윤서정 씨,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 후 추가 조치 예정이니 인사팀 연락 기다리세요. 회의는 끝났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아무도 서정을 보지 않았다. 아는 사람도 입을 닫았다. 한지연만 잠깐 눈을 마주쳤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 하지만 그녀도 곧 고개를 돌렸다. 사흘 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해고 통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검토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서정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이어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 아니, 그 전에 자신은 정말 잘못한 게 없었다. 그날 배합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썼다. 누군가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서정은 도화의 손을 잡고 공장 문을 나섰다. 마지막 출근, 마지막 퇴근, 짐을 챙겨 나오는 길. 아이는 엄마 표정이 이상한 걸 알았는지 조용히 손만 꽉 잡았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무너지고 있었다.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공장 정문 앞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 임재건, 정임 회장의 비서였다. 그가 서정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윤서정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서정은 멈춰섰다. 또다시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서정은 도화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봤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익숙한 경로였다. 정임 회장을 처음 만났던 그곳. 임재건 비서는 운전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봤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서정은 불안했다. 왜 부르는 걸까? 혹시 실망한 걸까? 자신이 베푼 호의가 이렇게 끝나서 화가 난 걸까? 병원에 도착했다. 같은 VIP 병동, 같은 복도.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뭉치를 들고 대기하는 직원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정은 도화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응, 할머니 만나러. 병실 문이 열렸다. 정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환자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병원 환자가 아니라 경영자였다. 정임이 고개를 들었다. 앉으세요. 서정은 도화와 함께 앉았다. 옆에 임재건 비서가 섰고 다른 직원 2명이 더 들어왔다.
한 명은 노트북을 켰고 한 명은 파일을 정임에게 건넸다. 정임이 파일을 펼쳤다. 해뜰식품 불량 사고 건. 윤서정 씨가 배합실 담당자로 기재됐다고 들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이 안 했다는 거. 서정은 고개를 들었다. 정임의 눈빛은 차갑지만 공정했다. 내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CCTV 영상이었다. 3일 전 날짜. 공장 복도. 화면 속에 서정이 보였다. 포장 라인 앞.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점심시간에 식당 갔다가 돌아왔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고, 퇴근 시간까지 그 라인을 지켰다. 배합실은 3층, 포장 라인은 1층. 서정은 엘리베이터도 계단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정임이 다른 화면을 띄웠다. 배합실 앞. 한 남자가 들어가는 모습.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명배 반장이었다. 서정은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이 온도 조절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을 일지에 적었죠. 왜요? 왜 저한테? 정임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다. 최명배. 15년 근속. 하지만 최근 2년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작년에도 소규모 불량이 있었고 경고받았죠. 이번에 또 사고 내면 해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임재건 비서가 덧붙였다. 그래서 신입에게 떠넘긴 겁니다. 특히 배경 없는 싱글맘이라면 더 쉽게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서정의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구나. 정임이 일어났다. 내 회사 협력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곳에 보냈고, 당신이 다쳤죠. 이건 내 책임입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정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내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정임이 창밖을 봤다. 최명배는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로 지정했죠. 당신은 복직 처리됩니다. 서정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임이 돌아섰다. 그런데 말이에요, 윤서정 씨. 네. 공장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서정은 혼란스러웠다. 본사로 오세요. 본사요? 정임유통 본사. 운영관리팀에 자리를 만들어뒀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임이 서정 앞으로 다가왔다. 나도 그랬어요. 네, 나도 고졸입니다. 20살에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어요. 학벌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죠. 하지만 30년 일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임이 서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봤으니까. 서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예요. 그런데 왜 숨으려고 해요?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임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정임이 물러섰다. 다음 주 월요일. 본사 9시 출근.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도화를 봤다. 아가, 이름이 뭐예요? 윤도아요. 도아. 예쁜 이름이네.
엄마 잘 챙겨줘요. 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은 일어나 깊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임재건 비서가 명함을 건넸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회장님이 직접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서정은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아가 물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서정은 아이를 안았다. 응, 이제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서정은 두려웠다. 본사, 빌딩, 대졸 직원들, 자신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임의 말이 떠올랐다. 도망치지 마세요. 서정은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월요일 아침 서정은 정임유통 본사 앞에 섰다. 30층짜리 유리 빌딩. 로고가 새겨진 입구.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서정은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중고 쇼핑몰에서 산 검은색 재킷. 몇 년 전 면접 볼 때 입었던 바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왔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밀었다. 로비는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중앙에 설치된 회사 연역 전시물. 서정은 그 앞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5층, 운영관리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무실이 펼쳐졌다. 칸막이로 나뉜 책상들, 모니터 불빛, 키보드 소리, 전화 받는 소리. 서정은 입구에서 멈춰 섰다. 윤서정 씨? 돌아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의 안경,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강태식 팀장입니다. 따라오세요. 강태식은 앞서 걸었다. 서정은 따라갔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서정을 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 속삭임. 저 사람 누구야? 신입이래. 고졸이라던데.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던데. 서정은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렸다. 강태식이 빈자리 앞에서 멈췄다. 여기 자리입니다. 컴퓨터 켜지고 로그인 정보는 메일로 보냈어요. 확인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회사 시스템 익히고 업무 파악하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강태식이 돌아서려다 멈췄다. 한 가지만 말해둘게요. 네. 여기는 공장이 아닙니다. 몸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곳이에요. 보고서는 결론부터 쓰고 데이터는 정확해야 하고 회의 시간은 칼같이 지켜야 합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네. 회장님이 데려왔다고 특별 대우 없어요. 일 못하면 바로 티나고 티나면 못 버팁니다. 알아서 하세요. 강태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서정은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했다. 화면에 메일함이 떴다. 읽지 않은 메일 50개. 첫 메일을 열었다. 월간 실적 보고 양식. 엑셀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 열어봤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매출, 원가, 이익률, 재고 회전율. 서정은 멍하니 화면을 봤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갔다. 옆자리 여직원이 지나가다 말했다. 그거 이번 주까지 제출이에요. 팀장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서정은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다음 메일을 열었다. 협력사 계약서 검토 요청, PDF 파일, 15페이지, 세 번째 메일, 재고 현황 분석, 그래프와 표, 네 번째 메일, 회의록 작성 가이드. 서정은 숨이 막혔다. 이걸 언제 다 해? 어떻게 해? 점심시간이 됐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서정도 일어났다. 구내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넓었다. 뷔페 형식. 서정은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섰다. 밥과 반찬을 담았다. 자리를 찾았다. 빈 테이블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젊은 여자였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블라우스. 안녕하세요. 오민지예요. 신입이에요. 아, 네. 윤서정입니다. 저도 이번 달에 들어왔어요. 같이 밥 먹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민지가 말을 이었다. 여기 처음이시죠? 적응 힘들 거예요. 저도 아직 헤매고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윤서정 씨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공채예요? 아니요. 그냥 추천으로. 오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여기 추천으로 오는 사람 많아요. 식사를 하면서 오민지가 이것저것 알려줬다. 복사기 위치, 회의실 예약 방법, 보고서, 양식 찾는 법. 서정은 고맙게 들었다. 오후가 됐다. 강태식 팀장이 서정을 불렀다. 윤서정 씨, 이거 좀 봐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였다. 이번 분기 협력사 평가 자료예요. 이거 엑셀로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100페이지가 넘었다. 손으로 쓴 메모도 있었고, 표도 있었고, 숫자도 빼곡했다. 서정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다. 엑셀을 켰다. 커서가 깜빡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밤 9시가 됐다.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없었다. 서정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엑셀 시트는 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저렸다. 눈이 따가웠다. 머리가 아팠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하세요? 오민지였다. 네, 내일까지라서. 오민지가 화면을 봤다. 이거 힘들죠? 저도 지난주에 했어요. 정말요? 네.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라요. 오민지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여기 이 부분은 함수 쓰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렇게요. 키보드를 두드렸다. 숫자들이 정렬됐다. 그리고 여기는 피벗 테이블 쓰면 정리가 쉬워요. 몇 번 클릭하자 표가 깔끔하게 만들어졌다. 서정은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밤 11시까지 함께 작업했다. 그리고 완성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민지가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도움 많이 받았어요. 서로 돕는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었다. 도아는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서 자고 있었다. 서정은 조용히 아이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 힘들지? 잠결에 도아가 중얼거렸다. 아니야.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다.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서정은 점점 익숙해졌다. 엑셀 함수를 배웠고, 보고서 양식을 외웠고, 회의에서 발표하는 법도 배웠다. 강태식 팀장은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일을 제대로 하면 인정해줬다. 윤 씨, 이번 자료 괜찮네요. 다음에도 이렇게 하세요. 그 한마디에 서정은 힘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게 있었다. 아이 문제였다. 어린이집은 7시에 끝났다. 서정은 6시 퇴근이었다. 하지만 업무가 밀리면 야근을 해야 했고, 그러면 도화를 제 시간에 데려올 수 없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긴 했지만 매번 부탁하기 미안했다. 서정은 최대한 칼퇴하려 노력했다. 점심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에도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감사 자료 마감이 잡혔다.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 강태식 팀장이 전 팀원을 모았다. 이번 감사는 본사 전체가 받는 겁니다. 자료에 실수 있으면 우리 팀 전체 책임입니다. 집중하세요. 팀원들이 각자 파트를 나눠 작업했다. 서정은 협력사 계약 현황 파트를 맡았다. 목요일 밤 9시. 서정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다. 자료는 거의 완성됐지만 마지막 검수가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 어머님, 도화 아직 안 데려가셨어요? 지금 7시 30분인데. 서정은 시계를 봤다. 벌써 그 시간이었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갈게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강태식에게 말했다. 팀장님, 죄송한데 아이 데리러 갔다 와도 될까요? 강태식이 시계를 봤다. 지금요? 자료 검수는요? 최대한 빨리 다녀올게요. 내일 아침까지인데.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오민지가 말했다. 윤 선배님, 제가 대신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차 있어요. 어린이집 어디예요? 서정은 망설이다 주소를 알려줬다.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오민지가 나가고 서정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자료를 펼쳤다. 숫자를 확인했다. 오타를 찾았다. 밤 11시. 오민지가 도화를 데리고 사무실로 왔다. 엄마. 도화가 서정에게 달려왔다. 서정은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 도화야. 엄마가 늦어서. 괜찮아. 언니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오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편의점에서 하나 사줬어요. 괜찮죠? 고마워요. 정말.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도화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없었다. 지금 나가면 자료를 못 끝낸다. 내일 아침까지인데. 서정은 강태식을 봤다. 팀장님, 죄송한데 아이를 회의실에 잠깐 있게 해도 될까요? 금방 끝낼게요. 강태식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의실은 내일 아침 일찍 쓸 예정인데. 그럼 제 자리 옆에. 강태식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조용히만 있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서정은 도화에게 색칠 공부책과 크레용을 꺼내줬다. 여기서 조용히 그림 그리고 있어. 엄마 금방 끝낼게. 응. 도화는 책상 옆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정은 다시 일했다.
자료를 검수하고 수정하고 정리했다. 그런데 잠깐 사이 도화가 보이지 않았다. 도화야? 대답이 없었다. 서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봤다. 아이가 보였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도화야, 어디가? 도화가 돌아봤다. 엄마, 저기 불 켜진 방 있어. 서정은 따라갔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다. 회장실이었다. 서정은 급하게 도화를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문을 밀고 들어갔다. 도화야. 서정이 뒤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정임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보고 있었다. 정임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도화를 봤다. 어머 깜짝이야. 서정은 급하게 도화를 안아들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임은 웃었다.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아니, 저희가 나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임이 일어나 도아에게 다가왔다. 안녕, 도아. 나 기억해? 도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 병원에서 봤어. 정임이 웃었다. 그래, 맞아. 잘 기억하네. 도아가 정임의 책상을 봤다. 서류 더미, 보고서, 그래프. 할머니, 이거 재미없다. 정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미없어? 응. 글자만 많아. 그림도 없고. 도아가 가방을 뒤져 그림책을 꺼냈다. 이거 보는 게 더 재미있어. 할머니, 이거 읽어줘.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책을 받았다. 표지에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토끼와 거북이였다. 정임은 30년 만에 동화책을 펼쳤다. 옛날에 정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도아는 옆에 앉아 그림을 봤다. 서정은 문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봤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사람이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정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표정도 부드러웠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이야기가 끝났다. 할머니, 거북이가 이겼어. 그렇네. 느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구나. 정임이 책을 덮었다. 그리고 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도아.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어. 도아가 웃었다. 서정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것을, 누군가의 할머니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혼자 이 빌딩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것을. 정임이 서정을 봤다. 늦었네요. 집에 가세요. 아니에요. 자료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내일 해도 돼요. 내일 아침까지인데요. 정임이 웃었다. 제가 연장해 줄게요. 월요일까지. 아이 데리고 집에 가세요.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도아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 외로워 보여. 응? 혼자 있었잖아. 밤에. 서정은 아이를 안았다. 그렇구나. 도아가 그걸 봤구나. 할머니한테 우리 밥 먹자 그러면 안 돼? 서정은 웃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정임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다. 도아가 놓고 간 그림책을 다시 펼쳤다. 토끼와 거북이. 얼마나 오래됐을까.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게
정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그 다음 주 정임은 결심했다. 너무 오래 미뤘다. 너무 오래 외면했다. 정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서준호, 차남 서준혁. 둘 다 회사 임원이었다. 능력도 있었고 성실했다. 하지만 정임과는 거리가 있었다. 아니, 정임이 거리를 뒀다. 사업을 키우느라, 경쟁에서 살아남느라, 회사를 지키느라, 정임은 엄마보다 회장이었다. 아들들의 학교 행사에 가본 적도 없었고, 생일을 챙긴 적도 없었고, 함께 밥을 먹은 기억도 거의 없었다. 아들들은 자랐고, 어른이 됐고, 이제는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됐다. 정임은 핸드폰을 들었다.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밥 먹자. 답장은 금방 왔다. 준호 무슨 일이세요? 준혁 회의인가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다. 밥 먹자는 말도 회의로 들리는구나. 회의 아니다. 그냥 밥 먹자. 토요일 저녁 정임은 백반집을 예약했다. 본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동네의 작은 백반집. 두 아들이 도착했다. 정장 차림, 딱딱한 표정. 어머니, 왜 이런 데서요? 준호가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플라스틱 의자, 오래된 메뉴판.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왔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30년 만이네요. 와, 세월 빠르네. 그때 그 젊은 아가씨가 이제 완전 대단한 사람 됐다며. 정임이 웃었다. 덕분이에요. 그때 외상값 안 받아주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잘 되라고 한 거지.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내왔다. 김치, 무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었다. 두 아들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정임이 먼저 밥을 뜨기 시작했다. 먹어라. 네. 식사가 시작됐다. 소리 없이 어색하게 정임이 젓가락을 놓았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두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준호와 준혁은 눈이 커졌다. 뭐가 미안하시다고요? 엄마 노릇을 못했다. 너희가 어렸을 때 곁에 없었고, 학교 행사도 안 갔고, 생일도 안 챙겼고, 회사만 봤지, 너희는 안 봤다. 준혁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그냥 성공하라고만 했지. 공부 잘하라고, 회사 잘 다니라고. 근데 너희가 행복한지는 안 물어봤다. 정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어머니, 저희가 원했던 건, 응, 이 한마디였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잘했다는 말, 고생했다는 말. 그 한마디만 들으면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정임도 눈물이 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도 울었다. 저도요. 저도 어머니 인정받고 싶었어요. 형보다 잘하고 싶었고, 어머니가 저 좀 봐주셨으면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형만 보셨잖아요. 아니야. 둘 다 봤어. 근데 표현을 못했어. 내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서.
내 부모도 그랬거든. 차갑게 키웠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밖에 못했어. 정임이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말할게. 너희 둘 다 잘했어. 고생 많았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백반집 주인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눈물을 훔쳤다. 그날 이후 정임은 변했다. 매주 토요일 두 아들과 밥을 먹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에서. 그리고 회사 일에서도 조금씩 손을 뗐다. 임원회의에서 정임이 발표했다. 내년부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다. 대신 이사회 의장직만 유지하고 실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준호가 물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정임이 웃었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 30년 일했으면 됐어. 너희도 이제 알아서 잘하잖아. 하지만 믿는다. 너희 둘 다 잘할 거야. 그 말에 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정임은 회장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간 쌓인 서류들, 상장들, 사진들, 그중 하나를 들여다봤다. 20대의 자신, 시장 좌판 앞에서 찍은 사진. 젊고 눈빛이 반짝였고 웃고 있었다. 나도 저랬었지. 정임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윤서정의 친정집. 정임은 임재건 비서에게 서정의 친정 주소를 물었다. 회장님, 왜 필요하세요?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임재건은 더 묻지 않았다. 주소를 건넸다. 토요일 오후 정임은 운전기사에게 그 주소로 가자고 했다. 오래된 주택가, 2층짜리 단독주택. 대문 앞에 화분이 놓여 있었다. 정임은 차에서 내렸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다. 김말순, 서정의 어머니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정임유통 회장 서정임입니다. 김말순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이요? 무슨 일로? 윤서정 씨 어머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말순은 당황했지만 문을 열어줬다. 거실로 안내됐다. 소파에 앉았다. 김말순이 물을 내왔다. 저희 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잘하고 있습니다. 김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임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연락을 안 하세요? 김말순은 대답하지 못했다. 딸이 3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고 밤낮으로 일하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왜 부모가 연락을 안 하세요? 김말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게 저희도.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왔어? 박영수. 서정의 아버지가 거실로 나왔다. 정임을 보고 멈칫했다. 누구시죠? 정임유통 회장입니다. 윤서정 씨 상사예요. 박영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딸 애기하러 왔습니다. 딸이라니 우리한테는 딸 없소. 정임이 눈을 가늘게 떴다. 딸이 없다고요? 그래요. 3년 전에 인연 끊었소. 왜요? 그건 우리 집안일이요. 정임이 일어났다. 집안일이라고요? 딸이 혼자 아이 키우고 죽어라 일하는데 그게 집안일이라고 덮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박영수가 얼굴을 붉혔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참견이요. 참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정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 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등 돌리면 어떡합니까? 그 여자가 먼저 우리 말 안 들었소.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애도 마음대로 낳고. 그래서요? 그래서 딸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정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도 부모였습니다. 자식 둘 키웠어요. 근데 나는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어요. 일만 하느라, 회사만 보느라. 그래서 자식들한테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겁니다. 정임이 박영수를 똑바로 봤다. 근데 당신은 아예 외면하고 있잖아요. 딸이 죽어라 일하는데, 손주가 엄마 손만 붙들고 사는데, 당신은 체면 때문에 문 닫고 있잖아요. 박영수가 입을 다물었다. 정임이 김말순을 봤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정말 딸 보고 싶지 않으세요? 김말순이 눈물을 흘렸다. 보고 싶죠. 매일 보고 싶어요. 근데 남편 핑계 대지 마세요. 정임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진심이었다. 딸 찾아가세요. 손주 안아주세요. 이제라도 문 여세요.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합니다. 정임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연락하세요. 딸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며칠 뒤 김말순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장님, 저 딸 좀 만나고 싶은데요. 정임은 웃었다. 좋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그 주말 서정의 집 앞에 두 사람이 섰다. 박영수와 김말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서정이 나왔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아빠, 엄마. 김말순이 먼저 울었다. 서정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박영수도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서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3년간 참았던 눈물. 3년간 꾹꾹 눌렀던 그리움. 모두 터져나왔다. 아빠, 엄마. 세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도아가 나와서 물었다. 엄마, 누구야? 서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야.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도아가 웃으며 두 사람에게 안겼다. 할아버지, 할머니. 박영수와 김말순은 손주를 처음 안아봤다. 따뜻했다. 너무 따뜻했다. 한 달 뒤 정임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서정과 도아, 박영수와 김말순, 정임과 두 아들, 그리고 오민지까지. 테이블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김말순이 만든 잡채, 박영수가 사온 과일, 정임이 준비한 갈비찜. 아이들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도아가 정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임 할머니, 우리 밥 먹자.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같이 먹자. 식사가 시작됐다. 따뜻한 밥상,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이야기. 정임은 서정을 봤다. 그날 당신이 준 따뜻한 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한 모금이었어요. 서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주신 기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얀 눈, 포근한 겨울밤.
도아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말했다. 엄마, 눈 온다. 그러네. 예쁘다. 내년에도 눈 올까? 응, 올 거야. 그럼 할머니들이랑 같이 눈사람 만들자. 그래, 같이 만들자. 가장 춥고 절망적이었던 겨울밤, 마지막 남은 2,700원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쓰러진 낯선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옹기 하나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꽁꽁 얼어붙은 세상이라 해도 내가 먼저 내민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텅 빈 가슴을 봄날처럼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갑 한 짝조차 살 수 없었던 그 밤, 서정이 건넨 따뜻한 물 한 모금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고 세상을 향한 희망이었으며 포기하지 않는 선함이었습니다. 내가 베푼 선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서 돌고 돌아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눈부신 빗줄기가 되어 나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듣는 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연 정원이었습니다.